한국인의 아픔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그는 정말 예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많이 긴장을 했죠.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이자 조지아 주민들의 희망과 글로벌 투자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과연 무엇이 이런 참극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죠. 어릴 적 제가 살던 이곳은 농업과 섬유업으로 번성했었어요. 면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섬유 공장에서 나오는 기계 소리가 마을의 활력을 상징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마을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이웃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고 아이들은 뛰어놀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3대째 이어온 면화 농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아버지는 마을 최대 섬유 공장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성장할 무렵엔 모든 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면화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넓던 면화밭은 점점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로 변해갔습니다. 할아버지도 결국 농장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날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평생을 바친 땅을 남에게 넘겨주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에요. 섬유 공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멕시코와 아시아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회사들이 늘어났죠. 제 아버지가 30년간 다니던 공장도 문을 닫았어요. 그날 아버지의 절망적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공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지 깨달았습니다.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밀러 텍스타일, 조지아 코튼, 사우던 파이버, 한때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던 기업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물류관리를 전공했는데 솔직히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마을에 물류 관련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도 별로 없었거든요. 마을엔 활기가 없었어요.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불평했고 노인분들은 병원 가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2시간 거리에 있었거든요. 미래를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시의회 회의에 가면 항상 같은 이야기만 반복됐습니다. 예산 부족, 세수 감소, 인구 일추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역 신문에는 부고람만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결혼 소식이나 아기 탄생 소식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대신 폐업 공고와 경매 공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마저 교인 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희망을 이야기하려 노력했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성금으로는 교회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학교들도 통폐합되기 시작했죠.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습니다.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교실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조지아에 대규모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이었어요. 조지아의 대규모 공장이었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올린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이곳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기업도 못 살린 땅을 한국 기업이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공장이 완공되자 수천 명이 고용됐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어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LG가 미시간의 배터리 공장을, 삼성전자가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삼성전자가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SK가 오하이오와 조지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SK가 오하이오와 조지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며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수백 명이 고용됐어요. 건설 작업자부터 시작해서 갑종 기술자들, 사무직 직원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에서 10년 만에 처음 보는 대규모 채용이었어요. 마을에서 10년 만에 처음 보는 대규모 채용이었어요. 제 친구 톰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몇 년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몇 년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전기 설비 담당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마을에서 구할 수 있을 줄 몰랐어. 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급여도 이전에 받던 것보다 훨씬 높았고 복리후생도 좋았습니다. 건강보험은 물론이고 교육비 지원, 주택용자 혜택까지 있었어요. 교육비 지원, 주택용자 혜택까지 있었어요. 톰은 단순히 이익을 쫓는 외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톰은 단순히 이익을 쫓는 외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미국 땅에 희망을 불어넣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마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공장이 가동되자 죽어가던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거리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 사촌 라크는 현대차 협력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한국 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마크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계산할 때도 항상 정확하게 하시고 쓰레기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아이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미래가 생겼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우리 마을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빈 집들이 하나, 둘, 셋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제시카도 시카고에서 돌아왔어요. 제시카는 간호사였는데 마을에 새로 생긴 의료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이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이제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어. 더 역시 현대차 물류팀에서 일하게 됐고 가족은 안정을 되찾았어요. 아내는 인근 학원에서 일했고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활기차게 놀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겠어. 집값도 오르기 시작했네. 새로운 상점들도 생기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렸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 현대차 공장은 우리 마을의 심장이 되었죠. 매일 아침 교대 시간이 되면 500대의 차량이 공장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공장 주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생겨났어요. 편의점, 커피숍, 자동차 정비소, 세탁소 등 직장인들을 위한 서비스업이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 사라는 공장 인근에 20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우리를 가르칠 때도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죠. 김 과장님의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늘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어요. 한국인들의 회식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는데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낯설었던 문화는 이내 따뜻한 교류가 됐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김치와 비빔밥을 나눠주며 우리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음식이었지만 점점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김치찌개의 그 깊은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고향 맛이 나요. 박 엔지니어님이 도시락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그 음식을 먹으며 저는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전해져 직장 분위기가 훨씬 화목해졌어요.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갔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손짓, 발짓, 그림을 그려가며 소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어 몇 마디를 익히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제가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격려해 줬어요. 데이비드, 발음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런 격려를 받으며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점차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마을은 다시 살아났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진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헬리콥터까지 공장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거든요. 무장한 요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총을 들고 방탄복을 입고 마치 전쟁터에 온 것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모든 직원들을 한 곳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벽에 기대서 요원들의 고함 소리에 공장 안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됐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직원들은 공포에 떨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액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무려 407보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300명 이상은 한국인이었어요. 그들은 합법 비자를 갖춘 전문가들이었는데도 쇠사슬에 채워졌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동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함께 웃고 밥을 나눴던 그들이었습니다. 제 동료 마이클은 작업 도중 한국인 엔지니어 이 과장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자동차 생산 라인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님이 기술적인 조언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연방 요원들이 나타나 이 과장님을 체포했어요. 마이클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분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초청한 기술자라고요. 마이클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요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켜서 방해하면 당신도 연행한다. 요원들의 협박에 마이클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장님의 손목에 차가운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그분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변 동료들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꿔왔던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저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야. 전문가야. 저도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은 정해진 절차대로 한국인들을 연행해 갔어요. 누군가는 자진 귀국이라 했지만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박 엔지니어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안심시키려 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조지아 주민들은 거리로 나왔어요. 그들은 불법자가 아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만든 사람들이다. 시청 앞에서 수백 명이 모여 항의했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이 집을 떠나지 않게 해준 게 한국인들 덕분이라 외쳤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나면 다시 폐허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트럼프의 결정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빼앗는 일이었어요. 마을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시위대 한가운데서 외쳤어요. 트럼프는 한국인을 내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내쫓은 거다. 지역 방송은 주민들의 절규를 생중계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우리 마을이 전국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자랑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전 세계 뉴스가 됐어요. 블룸버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CNN은 동맹국을 모욕하는 전례 없는 행위라 전했어요. 특히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의 영상은 국제적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는 TV를 보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은인에게 저지른 일이 전 세계에 방송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눈을 감았어요. 아이들은 왜 좋은 아저씨들을 잡아가?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속에서 우리 마을이 세계 뉴스가 된 걸 보았어요. 자랑이 아닌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굴욕적인 모습으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한국은 거대한 협정을 맺었어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투자 협정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뢰를 산산이 부수었어요. 현대차와 LG의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였습니다. 7조 6천억 달러 규모 10,000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공장은 멈춰섰습니다. 한국 기업은 직원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했어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국인 동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줬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데이비드.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그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방문단이 우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조지아와 한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헌영식에서 한국 국회의원분이 말했어요. 조지아는 이제 한국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큰 꿈을 이루어 나가겠어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조지아 주정부가 자매 결연을 맺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매년 상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첫 번째 교환학생으로 선발됐어요. 한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한국어도 많이 들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조지아로 돌아가면 한국과 우리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국경의 벽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확대됐습니다. LG, 삼성, SK 등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의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우리 마을은 명실상부한 한미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지역 대학교에는 한국학과가 신설됐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졸업 후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됐어요. 저희 마을의 경제 지표도 놀랍게 개선됐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균 소득도 크게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더 이상 마을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전역에서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삼성, 미시간의 LG, 오하이오의 SK,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어요.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어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우리에겐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말했어요. 우리가 내쫓긴 것과 다름없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럼프는 한국인을 내쫓았지만 사실은 우리 조지아 주민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준 희망과 미래를 정치가 무너뜨린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전역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마을은 그중 하나였고 그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살렸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이 떠나자 우리는 다시 절망으로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인을 내쫓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을의 희망을 내쫓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한국인들은 우리의 친구였고 은인이었다. 조지아 주민들은 모두 알았어요. 한국이 떠나면 우리 삶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마을은 다시 1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빈 건물들, 닫힌 상점들, 떠나는 젊은이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에게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희망이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꿈꿀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신뢰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져 나갈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믿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